안녕하세요. 3월 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주말 동안에 계속해서 이란 전쟁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는 반면에 또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어떤 뉴스들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거 같습니다. 과연 무기가 얼마나 남았는가. 지금 현재 미국도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처럼 무기가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란이 가장 자랑하는 게 이제 단거리, 장거리, 미사일인데, 이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미 단거리 미사일은 보유량의 80% 이상을 소진한 걸로 나오고 있고, 장거리 미사일은 현재 발사대 자체가 소멸돼서 사용하기가 좀 힘든 이런 상황으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전쟁이 시장을 더 압박하는 상황으로 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최근에 전쟁 이후에 유가가 상승한다고 호들갑을 많이 떨고 있잖아요. 근데 유가 수준이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70불, 80불 수준밖에 안 돼요. 보통 전쟁하면 100불대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최근에 유가가 50불대 수준에 있다가 80불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러나 절대적인 어떤 수준을 놓고 볼 때 과거 전쟁 등 석유 가격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발생했을 때 움직였던 현상들을 감안한다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고, 시장은 지난주 굉장히 급격한 어떤 변화들을 보여왔었죠.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반등을 했습니다만은 코스피 지수가 10% 하락했고요. 코스닥 지수가 3.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들도 전쟁의 여파를 고스란히 좀 받았고, 아시아 시장 상대적으로 견디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 전쟁을 한 당사자보다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아침 방송에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시장을 재편하게 되는, 금요일 아침 방송 안 했네요. 주말에 올려드린 방송에서 설명드렸는데, 시장을 재편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된다. 그리고 실제 시장은 재편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가 주식하면서 항상 고민하는 게, 늘 지금 오늘 당장은 뭔가 화려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요. 시장의 극단적인 약세장이 전개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늘 오늘 뭔가가 움직여요. 그것도 아주 화끈하게. 화끈하게 움직이는 가장 큰 이유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이 많아서 그래요. 시장에 돈이 현재 고객의 득은 130조거든요. 200조 금방 간다니까요. 돈이 많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 시장의 거래는 더더욱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특히 회전율이 얼마나 높습니까? 요즘 종목들이 하나 움직이면 하루에 거래가 1억 주씩까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시세를 트래킹해 간다든가, 내가 어떤 유망하게 보는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한테 내가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아요, 시장이. 시장이 늘 화려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좋아하는 종토방이나 이런 여러 커뮤니티나 채널들이나 가면 늘 자극적이잖아요. 자극적이다 보니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늘 나만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을 상대적으로 가지거든요. 늘.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조급해지게 되면 결국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구조, 지금 현재 어떤 시나리오가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시세가 전개되어 왔는지에 대한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뭘 사야 될까라고 하는데 포인트가 맞춰져 있죠. 근데 그게 여러분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시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고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이 행동하니까 그게 뭐가 되나요? 그게 군중화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군중들이 밀어올리는 시장이긴 해요. 군중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집단화돼서 움직이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군중들은 군중을 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군중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선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군중들이 따라오기 전에 사전에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런 종목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해서 그쪽에 어느 정도 포진해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자리 잡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어떤 수급이나 어떤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시세의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매사기 빠른 사람들이 매매하러 참여하게 되고 그게 시세가 연속되고 특히 지금은 이제 시장의 중심은 국내 기관이거든요. 국내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주요 주체들의 매매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반영돼서 시세 속도가 좀 빨라지게 되면 그다음 뭐가 움직이나요? 군중들이 진짜 집단화돼서 따라다니게 되죠. 그게 이제 시세가 막 분출되고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매일같이 화려한 어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나타나는 것에 왜 현혹되고 왜 거기에 내가 동조되고 거기에 군중으로서 같이 군중의 일원으로서 내가 같이 행동하게 될까? 왜 그럴까요? 그동안 꾸준히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첫 번째 욕심이에요. 욕심. 근데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심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욕심은 본능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는 거 첫 번째 욕심인데 두 번째는 이 욕심을 내가 내는 이유에 대해서 내가 그 이유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하느냐. 내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건 당연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 군중화돼서 움직이는 주식시장의 절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욕심을 내고 있지만 내가 욕심을 내는 그 근원적인 이유 그리고 욕심을 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이유를 내가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못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욕심에 의해서 욕심이 나니까 조급해지죠. 조급해지고 나만 지금 뒤떨어지는 것 같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고 막 거래 많고 막 난리 부르스치는 종목들한테 그냥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 몰려갔더니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 군중들이 몰려갔더니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냐? 여지없이 딱 맞아요. 그리고 시간이 걸려요. 보통 한두 달씩 걸리죠. 보통 길면 6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고 7개월씩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강세장이라고 해서 시간이 소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월 달에 화끈하게 움직였던 정권주가 작년 4월에서 7월까지 움직이고 7월부터 12월까지 그냥 누워 있었어요. 누워 있었다고요. 7월 달 고점에 올린 사람들이 한 7개월 동안, 6개월 동안 그냥 지루한 삶을 산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낸 분들은 1월 달에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간을 온전히 자기 걸로 만들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군중들이 몰려서 확 옮겨 다니게 되면 단기적인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세의 속도는 빨라져요. 그래서 오늘 지금 사는 순간 막 5% 10%씩 올라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오늘 사고 상한가 가는 경우들도 허다해요, 지금은. 근데 거기에 현혹되는데 거기서 자칫 잘못 내가 매매를 하게 되면 오늘 급하게 움직이는 거 따라 사고 그 다음날 급등했다고 쳐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급락해 버리면 결국은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가 버리는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서 또 소위 말해서 멘붕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누구누구 욕하고 막 오만 욕들 하죠. 막. 그리고 결국은 거기서 시간 끌어버리면 난 참아야지 하고 처음에는 견디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가만히 있나요? 또 다른 데서 막 움직이잖아요. 막 다른 데서 움직여요. 작년 연말 올 1월 초부터 1월 말까지 2월 초까지 로봇주들이 막 난리 쳤잖아요. 로봇은 제가 작년부터 1년 전부터 그냥 계속 1년이 아니죠. 수년 전부터 로봇을 얘기하는 사람인데 거의 극단적인 움직임들이 막 나타났죠. 로봇주들 중에서 특히 휴림 로봇, 유진 로봇, 현대무백스 이런 것들 단기간에 2배, 3배씩 막 올라와 버리는. 근데 그때 초반에 들어가서 자리 잡은 분들은 관계없지만 그걸 막판에 막 이제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고 막 장중 변동성 커지니까 거기 따라가니까 어떻습니까? 딱 들커덩 해버리고 그다음 저거지 그냥 날아가 버리죠. 그러니까 들커덩하고 물려서 쉬어가는 구간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데 그 기간에 다른 종목들이 막 고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그럼 다른 종목들한테 또 막 몰려가 있죠.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쫓아다니는데 돈 번 것 같은 기분은 들었는데 돈을 번 것 같아요. 어차피 쫓아다니면서 매매해서 이익을 보고 팔고 손해를 보고 팔고 어쨌든 계속 사고 팔고 하면서 이익을 본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너무 재미있죠. 그러다가 지난주처럼 어떤 외생 변수가 하나 딱 발생해서 시장 전체가 드랍이 나타나 버리면 순간적으로 내가 그 초기에 말씀드렸던 욕심을 가지고 조급함과 욕심이 더해져서 내가 배팅해야 되는 대상, 그 대상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들어간 상황에서 시장 외생 변수로 인해 시장이 크게 빵 맞아버리면 극단적인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지난 3월 3일, 3월 4일 날 제가 방송도 해드렸습니다만은 별거 없다고 그냥 지나가면 된다고. 아무 일도 안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저희 메인홀더는 그냥 온전히 잘 지나왔잖아요.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막 소위 말해서 패닉에 빠져서 소위 패닉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월 3일은 정상적인 하락이에요. 지난 연휴 기간 동안 전쟁이 발발했고 전쟁의 충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3월 3일 날 하락은 극히 정상적인 현상인데 3월 4일 하락은 극단적인 비정상적인 현상이에요.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장에서 최근에 나타났던 군중들의 집단화된 행동의 반작용이에요. 근데 그 반작용이 나타난 그 과정 속에서 왔다 갔다 막 매매 바쁘게 했는데 돈 번 것 같은데 갑자기 한번 빵 맞아버리니까 손해가 나버리는 거죠. 계좌 전체에 손해가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붕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될까 막 온갖 전쟁 뉴스들 찾아보니까 뭐 별로 좋은 얘기 없잖아요. 그런 수면으로 드러난 현상을 보고 그 현상에 대해서 막 찾아다니니까 불안감은 더 증폭되죠. 돈을 벌고 있을 때 어떤 조그만 이슈가 터지면 그렇게 쓱쓱 불안하지 않아요. 손해가 나기 시작할 때. 그리고 손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악재에 대해서도 둔감해져요. 어차피 그 돈이나 이러면서. 근데 이익 보고 조금씩 이익 보고 손해 보고 요런 구간에 있을 때 손실이 팍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게 되면 그때 정신적으로 와닿는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주식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때 그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무서운 거지. 그리고 코스피가 3,000도 안 되는 수준이 2,400에서 6,300까지 올라왔는데, 이 구간에서 나는 뭐하고 지금 늦게 주식 사가지고 거의 꼭지 잡은 거 아니냐, 고점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월 4일 날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군중들이 집단화돼서 움직일 때 나타나는 폐해예요. 주식은 언제 돈을 버냐? 그들과 같이 가지 않고 그들보다 먼저 먼저 앞서서 움직이는 게 돈을 버는 길이거든요. 군용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지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소수의 분들이잖아요. 주식시장에 계시는 분들 중에. 빅마우스들 많잖아요. 어느 영역이나,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금융 채널들도 얼마나 빅마우스들이 많나요? 구독자가 많다고 주식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세상은 구독자가 깡패고,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이 깡패듯, 이런 지금 현재, 플랫폼, SNS, 이런 영상 세계에서, 미디어 세계에서는 구독자가 깡패잖아요. 그러니까 구독자 많은 게 당연히 신뢰성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몰려다니니까 더더욱 군중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돈은 언제 버느냐? 그 군중의 건너편에 있을 때 돈을 버는 거예요. 대신 군중과 같이 가지 않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로워요. 외롭고 고독하고 항상 내 생각에 대해서 반문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과연 내 생각이 맞는 건가? 이게 옳은 것인가? 근데 여기서 뭐가 생겨나냐면요. 반문을 하게 되잖아요. 반문을 하고 내가 스스로 나에게 질문하고 내가 그에 대한 답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문제점들, 해결점들을 찾아내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요. 좀 어렵나요? 주식하시는데. 주식할 때는 그냥 지금 뭐 사야 되는데, 얼마에 사면 되는데, 사고 올라가면, 땡큐. 이게 주식이라고 하실 텐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아침부터 너무 좀 어려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기도 한데, 제가 좀 답답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난 3월 3일, 3월 4일 시장을 보면서 3월 4일도, 5일도 마찬가지고, 6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어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뻔하게 지금 정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작년 제가 4월 달부터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는 딱 한 가지예요. 주식 팔지 마라. 주식을 최대한 많이 가지고 있어라. 얼마까지 갈지 모른다.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경험도 못했던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시장이다.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상상도 못할 만큼의 상승이 이루어졌으면 그에 대한 반작용 또한 상상도 못하는 반작용이 나타나는 게 매우 정상적인 수순이에요. 그게 3월 3일, 3월 4일 나타났던 거고요. 우리는 또 한번 그런 경험치를 가졌으니까 이제 그 경험치가
체독화되고 그 경험치를 넘어서는 상황들이 또 만들어지게 될 거라고요. 그런 어떤 시장으로 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대중들이 주식을 어디서 사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지금 대중들이 개인들이 코스닥을 팔고 있어요. 제가 단순히 코스피, 코스닥 나누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그냥 단순하게 코스피와 코스닥을 구분한다면 개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팔고 있고 국내 기관들은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코스피를 사든 코스닥을 사든 국내 기관들은 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장이 메인 주체이기 때문에. 근데 개인들은 극단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팔아요. 이게 코스닥을 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종목들을 판다는 얘기거든요. 왜? 삼성전자 사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안전하거든요. 그 제일 안전해요. 그 뭐 경제 채널 같은 데 보면 나와서 전부 다 맨날 삼성전자 얘기하잖아요.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그게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그거 빠진다고 해서 누가 욕하지 않아요. 그게 일반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리고 모든 펀드들은 다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지금보다 더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300조, 320조 있던 게 작년에 지금 1300조까지 왔단 말이에요. 1000조가 올랐어요. 그럼 그전에는 뭐 했냐는 거지. 그전에는 못 팔아서 난리를 치다가, 왜 못 팔아서 난리를 치다가 시가총액 1000조를 넘어가니까 이제 와서 사겠다고 난리를 치냐고요. 그게 바로 군중들이거든요. 군중의 집단화된 행동들. 온 세상 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빨리 저기 동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게 욕심으로 발전하고 조급함이 욕심으로 발전하는 거죠. 그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뭐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가총액 중형주들 내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해져요. 근데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사실 종목 수가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별로 그 종목들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종목들 주말 방송에도 올려드렸는데 종목들 이런저런 종목들 정리해서 7인 종목이 한 84개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익숙한 종목들도 있을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익숙해지는 거지 뭐. 그렇지 않나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익숙해지는 종목인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 태반이에요, 여기. 이런 회사들 하나하나 회사가 어떤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재무적으로 회사가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알고들 계시나요? 모르시잖아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잘 모르는데 분위기상 휩쓸려고 많이 따라갔다. 그 중간에 잠깐 흔들어버리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시장 전체의 군중들에서 벗어나려면 군중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시장에 있는 군중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움직일까? 그 생각을 알고 싶으면 나의 생각을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시장을 보고 생각하는 게 그게 곧 시장의 대중들의 생각들이에요. 그 나의 생각을 생각하고 나의 생각에 반하는 생각을 또 해보는 거죠. 제가 주식은 늘 얘기하는데 주식은 가위바위보 게임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먹을 내면 상대방이 보자기를 내겠지. 그 보자기를 낼 거니까 내가 가위를 내야지. 근데 그것까지 생각해서 상대방은 또 주먹을 내지 않을까? 이게 우리 가위바위보 할 때 생각하는 거잖아요. 주식시장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반문하는 그런 어떤 좀 습관화 들이게 되면 군중들의 움직임, 그리고 오늘 시장에 대해서 내가 잘 알지 못한 회사, 내가 별 관심도 없었던 회사가 오늘 막 급등한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동의해서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내동매매거든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추격 매수, 내동매매가 저도 옛날에 엄청나게 했었어요. 생각도 하지 않던 종목, 내가 생각조차 하지 않았는데 장중에 움직이는 거 보고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요. 왜? 거래되는 거 보고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가다 보면 그게 무조건 안 되느냐, 되는 경우가 많아요, 또.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손해를 크게 보는 경우들은 잘 모르고 생각하지 않았던 종목들한테서 그런 손실이 나와요. 내가 준비하고 생각하고 있던 쪽에서는 그렇게 큰 데미지를, 짧은 시간에 큰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근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종목, 어제까지 전혀 관심도 없었던 종목,
오늘 누가 문 얘기를 딱 했는데 그 종목 막 잘 움직여. 그래서 따라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 데미지를 받아요. 여러분들 주식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식하러 들어오신 분들 다 돈 벌려고 들어왔지 뭐 다른 거 있나요? 소위 말해서 돈 넣고 돈 먹는 도박 게임이잖아요. 도박판이에요. 합법적인 도박판이라고. 이 합법적인 도박판에 나는 돈을 잃을 거야 하고 들어오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돈 벌려고 들어오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려고 들어왔는데 왜 내가 상대방한테 돈을 벌게 해주는 그 판돈 역할을 하냐고. 여러분들. 지금 그게 주식시장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냉정하게 생각을 하고 좀 더 차분해질 필요 있고 내가 아는 거 마시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 마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 삼성전자밖에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들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조금씩 더 넓혀 나가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해 나가는 게 주식시장에서 주식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요. 주식시장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얼마까지 내려갈지 그걸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그걸 알아요?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구조가 어떤지 어떤 환경하에 있는지 그리고 시장을 지탱하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지 부정적인 요소가 많은지 여러분들 뭐 보면 맨날 주식과 관련된 채널도 보면 뭐 실적 시전됐다 해서 뭐 맨날 어닝 스프라이즈니 어닝 쇼크니 뭐 이딴 소리 하면서 맨날 거기에 반항하잖아요. 의미 없는 것들이라니까요. 전체적인 큰 관점에서 보면 그게 어느 정도 다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분기 실적들 여러분들 분기 실적 뭐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분기 실적은 얼마든지 조정 가능한 것들이에요.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연간 베이스로 계속 봐야 되는 거고 그게 데이터가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시계열이 길면 길수록 더 좋아요. 짧은 것들은 항상 높은 변동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시장에 외생 변수가 발생해서 시장이 쇼크가 왔을 때 꼭 어떤 사건들이 터지거든요. 주로 어디서 터지냐면 헤지펀드들이 터지죠. 레버리지를 이빠이 쓰는 쪽. 레버리지 뭐 20배, 50배 쓰는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애들 작은 충격만 와도 그냥 아웃되는 거예요. 그 아웃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의 충격이 더해지는 거고 그게 더 가속도가 붙는 거고 거기다 군중들까지 더해지면서 사상 초유의 우리나라 주식시장 생긴 이후에 코스피 지수가 이틀 만에 20% 빠져버리는 이런 일도 우리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금 현재 유행하고 두쫑고 이런 거 저는 이해를 못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주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게 좀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게 하나의 습관처럼 됐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관심 가지는 것만 관심 가지다 보니까 시장에서 뭐가 핫하게 움직이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몰랐던 준비하지 않았던 거기 때문에 그건 내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던 주식을 샀어요. 근데 오늘 급등해요. 그럼 저는 팔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돈을 만약에 벌었어요. 그럼 그 다음 행동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행동은 그걸 또 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터질 때까지. 그냥 아웃될 때까지 그 행위를 반복하게 돼 있는 게 또 주식시장에서의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시장이 어떻게 가든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든 간에 내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대하고 어떤 식으로 종목을 찾아내고 선별하고 대응해 나가는지 이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규칙을 가지고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가 없어요. 그럼 군중들과 같이 가지 않게 되고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군중들이 조금 있다가 시차를 두고 따라와요. 진짜로. 우리 매매폴드에 오래 계신 분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주식하지 마시라. 돈은 항상 대중들 집단화되어 있는 그쪽에 돈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은 그쪽에 없다. 예. 수고하십시오.